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라시대의 향가 중 하나인 모죽지랑가를 깊이 있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만 보면 그냥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처럼 보이죠.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대부분 화랑죽지랑을 그리워한 노래라고 짧게 소개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안에는 신라의 신분제도, 귀족 사회의 권력 다툼, 그리고 사람 사이의 깊은 의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오늘은 이 노래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뜯어보면서 1000년 전 신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간 봄 추억하여 정리하니 죽지랑이 못 계셔 울 이 시름 사적으로 사랑하심이 의무복무 연수 채우는 것을 무너뜨려갔네. 눈내두를 7년의 사역에선 만날 기회를 얻지 만들이 랑을 그릴 마음에 다녀갈 길 다북숲 거리즉 무덤에서 잘밤 있으리. 딱 8줄입니다. 짧죠? 그런데 이 8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1. 2행은 현재의 슬픔, 죽지랑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3행에서 6행은 과거의 은혜, 죽지랑이 드고의 복무기간을 줄여주었다는 것. 7, 8행은 앞으로의 다짐, 죽지랑의 묘소에 가서 하룻밤을 묵겠다는 것.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배경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지랑. 신라의 화랑입니다. 화랑이라고 하면 보통 젊은 무사 집단을 떠올리는데 죽지랑은 화랑 중에서도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 노래가 쓰일 당시 죽지랑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드고. 이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죽지랑 밑에서 일하던 부하였고 죽지랑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질 무렵 드고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바로 다음에 할게요. 세 번째, 익선. 이 인물은 드고를 노역에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기의 효소왕대 죽지랑 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익선이라는 귀족이 드고를 부산성 창고지기로 임명합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평범한 임명이 아니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드고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죽지랑에게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드고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죽지랑에게 전했어요. 죽지랑은 바로 부산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알아보니 드고는 창고지기가 아니라 익선의 밭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지랑이 익선에게 드고를 며칠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익선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거절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관리 하나가 자신이 거두어야 할 조세 30석을 익선에게 바치고 거기에 더해 말 안장 세트까지 뇌물로 건네고 나서야 익선이 겨우 허락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귀족인 죽지랑이 직접 와서 부탁을 해도 거절하고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나서야 허락한 거예요. 당시 신라 사회에서 익선이 드고의 노동력을 법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모죽지랑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드고는 왜 익선의 밭에서 일하게 됐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드고는 죽지랑의 부하였는데 익선의 밭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모사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신라에는 귀족과 평민을 막론하고 특정 귀족, 개인의 신하가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드고는 죽지랑이 정치적으로 숙청되는 과정에서 평민으로 강등되었고 그 결과 익선의 모사가 되어 강제 노역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 노래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정치적 격변 속에서 몰락한 한 사람의 고통과 감사가 담긴 노래입니다. 이제 노래를 한 줄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 봄 그림. 모두 것이야 울올 이 시름. 간 봄 추억하여 정리하니 못 계셔 울 이 시름. 첫 번째 구절. 게리매를 어떻게 읽느냐가 핵심입니다. 가리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상도 사투리로는 게리다라고 하는데요. 표준어 가리다는 곡식이나 장작 같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더미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벽가리를 가리다, 낫가리를 가리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즉간 봄 게리매는 지나간 봄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 정리하니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봄이 지나갔다가 아니라 봄의 기억을 소중히 정리하는 행위가 담긴 표현입니다. 두 번째 구절의 것이하는 강기론의 연구에 따르면
신라어로 거스시아, 즉 계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행은 이렇게 됩니다. 지나간 봄의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하니 죽지랑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 울게 되는 이 시름. 죽지랑의 죽음 앞에 드고가 봄날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담 곧 고이시온. 모사년수 니름 헐히녀저. 사적으로 사랑하심이. 의무복무 연수 채우는 것을 무너뜨려갔네. 이 부분이 노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듬은 후대의 아름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아름답다의 그 아름이 아니에요. 아름이라는 단어에는 원래 사사로움, 개인적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오는 곳은 김환진의 연구에 따르면 강조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아담곳은 사적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고이시오는 유창균의 연구에 따르면 호를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사랑하다의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고이시오는 사랑하심이 됩니다. 모사년수에서 모사가 바로 모사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년수는 말 그대로 연수, 기간이죠. 즉 모사년수는 드고가 익선의 모사로 복무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말합니다. 니름은 취자의 이루다나 마치다의 뜻이 있으므로 니름으로 읽고 사역. 연수를 끝까지 채운다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헐히녀저는 타에 훼손하다의 뜻이 있으므로 무너뜨려 가다로 풀이합니다. 전체를 합치면 죽지랑이 단순히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 사적으로까지 사랑해주신 덕분에 드고가 채워야 했던 의무 복무 연수가 무너져 내렸다. 즉 죽지랑이 개인적으로 드고를 아껴서 7년의 복무 기간을 단축시켜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만약 드고가 7년을 꽉 채워 노역을 해야 했다면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던 드고는 노역 중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지랑이 복무기간을 줄여준 덕분에 드고는 살아서 노역을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목숨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눈도럴 7사이 맛보기 아띠 지소하리 눈내두를 7년의 사역에선 만날 기회를 얻지 만들이 누도럴의 여는 훈인으로 읽을 수 있어 누도럴, 즉 내두를의 의미가 됩니다. 7사는 7년의 사역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7년이 아니라 익선의 밭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7년이에요. 이는 이에 즉 7년의 사역 상황에서를 의미합니다. 맛보기 아띠 지소하리 맛보기는 김환진을 따라 맛보기로 읽고 만나기로 풀이합니다. 아띠는 어찌의 의미입니다. 지소하리는 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지랑은 이미 죽었으므로 드고가 죽지랑의 묘소에 찾아가는 것을 만나기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랑야 그릴 마무녀 올길 다봇 구렁 잘밤 이쌀이 랑을 그릴 마음에 다녀갈 길 다북쑥 거리 즉 무덤에서 잘밤 있으리 랑야에서 야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조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 구절의 다보듯 구렁은 신재홍의 연구에 따라 다보듯 구렁으로 읽고 다북쑥 거리로 풀이합니다. 자회라는 옛 문헌에 보면 쑥호와 쑥봉을 같이 다북쑥으로 표기하는데 중국고시에서 호리 즉 다북쑥 거리는 무덤이나 저승을 뜻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따라서 다북쑥 거리는 호리의 번역어로 볼 수 있고 쑥이 우거진 거리나 마을이 아니라 죽지랑의 무덤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찾아갈 때 다북쑥이 우거진 그 거리, 즉 죽지랑의 무덤에서 하룻밤을 묵을 것이다. 드고는 강제 노역이 끝난 후 죽지랑의 묘소에 가서 하룻밤을 묵겠다는 계획과 다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인 모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신분제 하면 보통 골품제를 떠올리죠.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골품제 말고도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구분이 있어요. 바로 사중제 혹은 사서제라고 불리는 것으로 크게 벼슬할 수 있는 계층과 평민으로 나누는 구분입니다. 평민은 법적으로 귀족의 모사가 되어 노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사를 풀어서 말하면 거짓 관리 즉 사적인 신하입니다. 나라의 신하가 아니라 특정 귀족 개인의 신하예요. 충성의 대상이 왕이 아니라 개인인 거죠. 모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민 모사는 법적 의무에 의해 귀족의 모사가 된 경우 노역을 제공하고 법적으로 그 귀족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귀족 모사는 자발적으로 유력한 귀족의 모사가 된 경우입니다.
정치적 충성을 바치고 그 대가로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이 노래에서 드고는 어떤 경우일까요? 드고가 원래 죽지랑의 귀족 모사, 즉 자발적인 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죽지랑이 정치적으로 숙청되는 과정에서 드고도 함께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귀족 신분에서 평민으로 강등된 거죠. 평민이 된 드고는 이제 법적으로 귀족의 노역 제공 의무가 생겼고 익선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한때 화랑의 부하로서 나름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평민으로 강등되어 다른 귀족의 밭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모사라는 표기가 신라 향가 여러 곳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원가 모사사빠나, 모죽지랑가 모사년수 니름 헐히녀저, 찬기파랑가 기랑의 모사의 사수야, 우적가 모사 모달기 디니오날. 현재 학계의 다수는 모사를 지로 읽고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독하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석처럼 모사를 사적신화, 즉 모사로 보면 각 향가에서 앞뒤 맥락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해석이 아직 학계에서 완전히 확립된 견해는 아니지만 노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배경과 구절풀이를 모두 이해한 상태로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간 봄 추억하여 정리하니 죽지랑과 함께했던 봄날의 기억을 하나씩 정리해보니 못 계셔 울 이 시름. 죽지랑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아 울게 되는 이 슬픔이여. 사적으로 사랑하심이. 죽지랑께서 사적으로까지 나를 사랑해주신 덕분에 의무 복무 연수 채우는 것을 무너뜨려갔네. 내가 채워야 했던 7년의 복무기간이 무너져 줄어들었구나. 눈 내두를 7년의 사역에선 눈을 내둘를 7년이라는 긴 사역이 있었다면 만남을 어찌 만들이? 죽지랑을 만날 기회를 어찌 만들 수 있었겠는가? 랑을 그릴 마음에 다녀갈 길. 낭을 그리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 길에 다북숲 거리에서 잘밤 있으리. 다북숲 우거진 그 무덤 앞에서 하룻밤 묵을 것이다. 단 8줄 안에 한 인간의 몰락과 고통,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그 은인의 무덤 앞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는 다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옛날의 노래지만 이 안에 담긴 감정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죽지랑가는 교과서에서 흔히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소개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그리움의 뒤에는 신라의 신분제, 귀족 사회의 권력 다툼, 7년의 강제 노역, 그리고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드고는 노역이 끝난 후 죽지랑의 묘소에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찾아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래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다짐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더 자세한 것은 제 책 한국한 기초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